역시나 XC90도 현재 22년형 옵션표를 보고 차량을 계약하면 23년형을 받게 될 테니까 23년형 모델을 미리 봐야겠죠. XC90은 나오지 좀 되어서 그런지 그간 23년형에서 풀체인지가 될 것 같다더라. 그 이름은 엠블러라고 한다더라. 순수 전기 버전 트림이 추가된다더라 등 루머가 많았습니다. 종합해보면 대략 예상되는 것이 현재 XC90보다 더 큰 SUV가 될 것이며 그 차량부터 볼보에 바뀌는 새로운 네이밍 정책이 적용될 것이고 올해 또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제품이 선보일 것이다. 마지막으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EV 차량이 될 것이다 정도겠습니다. 하지만 그럼과 동시에 현 XC90 모델이 단종이 될지 안 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. 새롭게 추가될 가칭 XC100은 X7 GLS와 비슷한 사이즈로 직접 경쟁하게 될 모델이니 X5 GLE와 동급으로 분류된 XC90은 굳이 없애지 않고 당분간 유지하면서 마일드 하이브리드,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엔진을 계속 적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하지만 제 예상이 맞던 틀리던 XC90과 XC100은 급이 완전히 다른 차가 될 것이라 지금 끝물인 XC90을 살까 앞으로 나온다는 XC100을 살까 고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여지는 거죠. XC100에는 라이더 기반의 반자율 시스템과 그간 컨셉 차량에서 선보였던 몇 가지 신기술 등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가격은 확실히 XC90보다는 큰 폭으로 비싸져서 1억 중반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XC90과는 크기뿐만 아니라 사양에서도 확연한 차이가 나게 될 테니까 서로 비교 대상이 되진 않겠죠. XC100으로 예상되는 신모델이 23년도에 데뷔가 된다면 아마 올해 상반기 중에는 양산형 모델의 윤곽이 나올 것이고 24년형으로 데뷔를 한다면 내년에나 실물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. 23년형에서 XC90의 변화는 크게 3가지 정도입니다. 첫 번째, OS가 안드로이드로 바뀌면서 T맵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. 두 번째, T8 모델의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배터리와 모터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주행거리와 출력이 상승했다는 것. 세 번째, 뒷범퍼 하단 스키드 플레이트가 본체 색상과 일체형으로 바뀌었다는 것 정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. 가장 큰 변화는 당연히 안드로이드 그리고 T맵의 적용이겠죠. 드디어 볼보의 플래그십인 XC90에도 적용되면서 23년형에서 그 상품성이 최종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. 그럼 색상, 휠 디자인, T8 배터리의 성능 향상 등 디테일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죠. 본 내용은 볼보 인터내셔널 사이트의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하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코리아 스펙은 볼보 코리아에서 정하기 나름이기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. 총 3가지 트림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. 각 트림마다 선택할 수 있는 시트 구성, 내장, 휠 디자인의 가지수가 틀립니다. 하지만 일반적으로 T8은 최상위 버전으로 들어오니까 울티메이트 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. 울티메이트 트림에서는 시트를 7인승 또는 5인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5인승의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7인승으로만 들어올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으로 브라이트 또는 다크 2가지 컨셉을 정할 수 있는데요. R 디자인 트림이 전 모델에 걸쳐 없어졌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는 분위기를 풍기는 것이 다크라고 볼 수 있는데요.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닥 인기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휠은 20에서 22인치까지 총 6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. 23년형에서 좀 더 전기차 컨셉에 가까워 보이는 휠이 추가됐네요. 연식 구분을 위해서라도 23년형에서는 휠 디자인 정도는 바뀌면 좋겠습니다. 그런데 무엇보다 T8에서는 배터리와 모터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. 가솔린 엔진의 출력도 향상되었지만 모터의 힘도 40% 정도 올라간대요. 그래서 그간 합산 마력 390이던 것이 455로 올라갔습니다. 엔진의 마력도 조금 올랐지만 그보다는 모터의 힘이 큰 폭으로 올라간 것이 눈에 띄죠. 용량도 늘어서 주행거리가 기존보다 늘었습니다. 물론 그 때문에 충전 시간은 기존보다 더 늘었죠. T8 리차지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업그레이드 되었으니까 이걸 앞으로 몇 년은 더 우려먹어야겠죠.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 베이스의 XC90 모델이 XC100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가설은 그래서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. 어쨌든 23년형 XC90에서는 T8이 가장 큰 긍정적인 변화를 가지게 되었네요. 역시 총 3가지 트림으로 나뉘면서 각 트림마다 시트, 내장, 휠의 조합이 다르겠습니다.
물론 B5 엔진도 선택은 가능하지만 90급은 B6 엔진을 기본으로 채택하겠죠. 참고로 볼코에서는 지난 2년 동안 B6에 모멘텀 트림까지 추가해서 수입 판매를 도모했었는데요. 하지만 여지껏 단 한 번도 모멘텀 차량을 실제로 본 적이 없을 정도로 판매는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. 찾는 이가 없어서 그렇다기보다는 팔 의지가 없어서 그렇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. 그러니 수많은 리뷰어들도 이 차량에 대한 리뷰를 한 적이 없고요. 역시나 모멘텀 트림은 진입턱을 낮춰 보이도록 하는 역할만 할 뿐 실질적인 판매 모델은 아니라고 보는 편이 맞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는 이런 류의 유치한 마케팅 문구는 없어졌으면 좋겠네요. 시트는 5인승 또는 7인승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지만 역시 7인승으로만 들어올 것 같고요. 과거 18년형으로 5인승 XC90T6 모멘텀이 8,220만원의 가격으로 잠깐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요. 거의 찾는 이가 없었다. 하지만 이런 차량의 사양 조건들은 얼마든지 초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빅6 울티메이트 7인승 외에 하나가 더 추가되어야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3열 타고 내리기 편한 6인승이 풀옵션으로 들어오면 어떨까 싶네요. 어차피 다자녀 혜택 받을 일이 없는 자녀 한두 명 있는 가정에서는 어르신 모시고 어디 다니기에는 타고 내리기 편하게 2열 가운데가 비어있는 6인승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요. 역시 브라이트 또는 다크로 두 가지 컨셉 적용이 가능하지만 일반 소비자 취향에서는 무광보다는 유광이 더 선호되는 게 있죠. 그래서 브라이트 기준으로 보면 휠은 총 5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기존 휠 디자인도 23년형에서 계속 나오지만 다른 디자인의 21인치 휠이 별로라서 그냥 지금 적용된 휠 디자인으로 계속 나오는 편이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. 오래 봐와서 디자인이 식상하긴 해도 그간 수십 대의 휠을 검수했지만 가장 제조마감 품질이 좋았고 더 럭셔리해 보이는 건 맞으니까요. T8 울티메이트, B6 울티메이트 기준으로 보면 내장에서 T8에만 울 블렌드가 추가되어 있는 것 외에 선택 가능한 외장 컬러와 실내 인테리어 가짓수가 똑같습니다. 23년형에서 색상은 총 7가지로 22년형에서의 컬러 중에 파인 그레이하고 버치라이트 등이 제외되면서 그 빈자리가 실버던 브라이트 더스크로 대체되었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구릿빛이 감도는 브라이트 더스크 컬러가 기대됩니다. 울티메이트 등급 기준 내장 시트는 통풍 기능이 들어갈 수 있는 벤틸레이티드 나파가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요. 색상은 총 5가지로 현 22년형과 같습니다. 23년형에서 XC90은 안드로이드 T맵 적용으로 비로소 볼보의 플래그십다운 제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. 그 중에 T8은 역대 가장 파워풀한 출력의 T8이 되었고요. 이에 부득이 충전 시간이 조금 늘어난 것은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친환경이란 미명하에 우리나라 사양에서도 올 블렌드 내장이 선택 가능하게 된다면 또 그것도 나름 의미가 있겠습니다. 하지만 아무래도 XC90은 패밀리용으로 운용될 목적이 가장 크기 때문에 울 내장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선택이 될 거라 현실적으로는 선택하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들어온다면 미디어 홍보용으로나 몇 대 들어올 수는 있겠죠. 친환경을 지향하는 볼보 최고급 차량에 직물 시트 적용하다, 이런 홍보 문구 달고 말이죠.